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요도 타짜 내 타짜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용주 맥정치사연구소장, 윤희숙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철 공동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빗길에 아침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 네 타짜 중에 한 명 정도는 못 올 수도 있다. 늦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건 뭐 천재지변이니까. 근데 전원 출석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누구를 당연하죠. 의심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했어요? 장 또는 서. 장 섰어? 저는 항상 여기 한 7시 10분 그 네. 정도에 와요. 그래요? 네. 예. 일찍 나와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 저희에 정말 대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평론을 위해서 예.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빗길을 뚫고 왔다. 빗길을 뚫고 왔어요. 예. 감사드려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주제는 요거거든요. 강NE, EN인 강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아주 짧게 두 사람 중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사람 중에 누구가 그만두든지 지명처든지 해야 된다. 성으로. 없다 그럼 없다. 이강이면 이강 뭐 하나면 한 명. 저는 강이. 순서가 예. 강이 장탔잖아. 강의. 네, 순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강이 저도 뭐 강의. 강이는 이는 예. 지금 강이 이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나머지 세 타짜는 강이가 다 정리될 것이다. 요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서타짜 얘기는 강이 뜨는 바람에 이는 살릴 수도 있다. 네, 강선우가 이진숙을 살렸다. 서 소장이 근데 민주당 정권의 인사 원칙은 네.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있으면 다른 분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있고 장관 후보자로서 적정하지 않더라도 한 명을 제거했으니까 한 명은 살려준다. 그것이 인사 원칙입니까? 그 인사 원칙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위적으로는 예. 강이 두 분이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죠.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기 아하. 내각이고 그다음에 출발함에 있어서 교육부총리 자리가 그렇게 비워놓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하. 국민의 여론을 살핀다는 측면 기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임계치를 넘었냐 잠재웠냐라고 봤을 때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임계치의 폭발력이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그 임계치를 눌러버린 그런 모양새가 돼서 예. 사실이면 살리면 좋겠죠. 어허.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근데 못 살리는 게 속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 일을 살려서 예. 저는 그런 모양으로 가자 싶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인사 그 원칙은 인사 기준은 아니에요. 예. 그냥 국민적 여론을 제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잠깐 아니, 이거 예. 지금 장성철 소장이 자꾸 서영주 이 소장한테 예.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서영주는 뒷판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난 뒷패요. 그걸 자꾸 서영주한테 원칙이냐고 정말.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하잖아. 여기서 한 방 매기네. 나는 장타자가 하는 거는 안 아픈데 당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타점이 나를 매기는 거야. 딥스테이트는 언제나 따로 있다. 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딥딥합니다. 저는 어제 그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지켜봤는데 예. 그 본인의 자질이나 도덕성 관련된 논란도 논란이지만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잖아요. 예. 근데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분이. 어제 그 고민정 의원이나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잠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논문과 자녀 문제만 푹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 교육 정책,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신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 즉각 답이 나와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이스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 정성국 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대학 총장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예.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오히려 대학 그게 더- 교육의 책임자가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훨씬 더 예. 중요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저런 돈 말고 없냐 정말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분이 갖는 어떤 비교 의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저분을 고집할까? 가뜩이나 예. 저런 논란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제 뭐 논문 표절도 본인이 이렇게 학계의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그 국민검증단이라고 구성된 분들도 예. 다 학계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했고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대한민국 공교육을 불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인 딸을 예. 위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6개월 빨리. 그런 분이 학부모들한테 공교육을 믿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뭐 강선우 후보자에 비해서 최근에 아하.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이 받았는데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저분이 구제될 수 있는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니 윤타짜는 왜 강선우 후보자를 위로 또 뽑았어요? 뭐 그건 네. 할 말이 너무 많죠. 일단 가장 큰 장관을 맡는다 안 맡는다를 떠나서도 어허. 일체 공직을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 이거 그렇죠. 예. 공직을 맡는다는 것의 기본은 기본적인 품성도 보는 건데 거기서부터 지금 걸리니까 여성가족부 현안에 대해서 질문 나오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어허. 이 앞단에서 너무 많이 걸렸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 많은 보좌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예. 여러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장타자 이 네 타자 중에 보좌관 생각 제일 오래 했죠. 그래도 네, 아닌가? 20년. 예, 제일 오래 했으니까. 이 뭐죠? 이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보좌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실제로 이런 사례들 많습니까? 보좌관 근데 이게 강선우 후보자는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해요? 갑질의 종류가 다양해요. 네. 어제는 또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병원 이사. 이사? 이사는 뭐야? 아니 뭐예요 이사는? 이사하는데 네. 보좌진들 와서 이삿짐 좀 날라라.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아니 이사하는데 그냥 보좌진들이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짜장면이나 좀 같이 먹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의혹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사하는데 말 안 했는데 보좌진이 의원님 영감님 이사하시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짐을 나르라는 게 아니라 짜장면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 짜장면 먹는 게 짐 날라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짜장면이 소화가 되겠어요. 종류가 다양해져가지고 예. 이런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런 거는 있어요. 뭐 예.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예. 회관에 계속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회관에 있을 때까지 다 퇴근 금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되게 희한한 사람은 그 의원실 안에서 예. 밥솥을 갖다 놓고 밥해 먹 밥을 해 먹었다는 거잖아요. 아 거기 왜? 그 저 의원회관에 식당도 많고 많은데. 그 집밥이 좋다.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반찬 싸워가지고 예. 기자분들한테 연락해서 밥 먹으러 와 그러면 기자분들은 정말요? 거기서 뭐 도시락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뭐 회관 식당 가서 먹을 줄 알았더니 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이 밥을 퍼가지고 예. 딱 식당처럼 밥 차려주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너무 다양해요. 이 강선우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그 갑질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 왜요? 이미 그 이미지 자체가 갑질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갑질 강선우 이렇게.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평가는 예. 스스로 사퇴해도 충분할 만큼 올라와 있다. 이미? 이게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지금 속으로 이거를 차마 현역 의원인데 본인 손으로 이렇게 쳐내는 게 예. 명구할 거 아닙니까? 원래 되게 경질인데 자진사퇴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마 버티고 있는 게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쯤 되면은 오늘이라도 거치 표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왜냐면 비슷해요. 저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어제 SBS랑 인터뷰에서 그만둬야 된다. 고 회장도 저하고 잘 아는데 예. 근데 사실 예. 지금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 처음에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랑 조금 오해 소지를 남길 만한 만남을 가졌어요. 뭐 이제 보좌진 처우 개선. 예. 중요한 거는 그 처우 개선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딜을 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이 회관에는 보좌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선배 역대 그 보좌진 거기도 다 협의회장들이 그만두라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고금민 회장 자체가 다시 선회를 해서 예. 이건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 선회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 제가 보좌진 갑질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예. 것도 있어요. 예. 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차표를 잡아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를 간다면 이제 보좌진들이 기차표를 애매해요. 근데 창문 쪽이 아니라고 난리를 쳐요. 자리가 없는데 창가를 잡으라고. 그 다음에 보좌진들 밥을 먹으러 오면 12시부터 1시, 뭐 11시 반부터 12시, 1시간 이제 점심시간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난리가 나요. 왜요? 왜냐면 그 일과 시간 지켜라. 그래갖고 회관을 전화를 해요. 그래서 유선 전화로 해서 없으면 너 난리를 쳐요.
밥 먹고 왜 늦게 자리 들어가서. 비웠냐? 혹시 개인적인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후배들이 상담을 저한테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아주 미세한 갑질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강선우도 강선우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국회의원과 네. 보좌진의 관계를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진숙 얘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박원석 전 의원님과의 관계된 뭐 갑질 논란은 국회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보좌진한테 반대로 당했지. 아니 제가 어떤 당 출신인지 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좌진한테 당한 건 아니 뭐예요? 그런 건 없고요. 농담이고. 아, 농담이에요? 네. 아니 뭐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예. 이런 문제들이 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예. 여의도 그 대나무 숲인가 거기 예. 가면 많아요. 예. 찾아보면 강선우 의원 이전에도. 예. 근데 하필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 예. 그리고 유독 좀 심각했던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 보좌진들이 거의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시피 하고. 예. 근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입김이 세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전직 회장들, 그 전직 회장들이라고 지금 다 국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보좌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있겠죠. 거기서 입장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정리됐다는 건데 왜 버티고 있냐. 예. 일단 자진 사퇴 수순도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안 되겠다. 정리하자. 원내대표가 됐든 그럼 실장이 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이 됐든 예. 정무수석이 됐든. 근데 그 전화가 아직 안 간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예. 강선우 의원이 토요일까지 포스트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후보자들 중에도 예. 뭐 정은경 후보자나 이런 분들도 문제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누가 눈길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정리함으로써 끝내야 돼요. 시선을 글로 잡아둬야 되는데 야당의 그래서 시선을. 전 주말쯤일 거다. 예. 이 주말까지 다 이제 청문회 금요일까지 있잖아요. 아하. 금요일까지 마감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쨌든 이 청문 전국에서 예.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건 안 되겠다. 예.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이 후보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는 저 강이 둘 다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규현 홍보수석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오보라는 식의 대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타차 얘기 들어보면 일단 청문 전국 끝날 때까지 버티고 버텨야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한 번에 정리한다. 이런 식의 그거는 박다차님 얘기 같고요. 예. 사실상 이게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이 논란이 계속되면 이미지가 계속 깎여요. 아. 그래서 이걸 버틸 이유도 없고 그럼 오늘 내일 결정한다는 얘기. 저는 오늘 일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체도 깊은 고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예. 어제 그 논란이 됐던 논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로키로 예. 해결이 좀 됐는데 교육 정책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 수준이에요. 너무 몰라서 어저께.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특히나 학부모들이나 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는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뭐 정치가 원래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통령 여당도 요 인사 요거 때문에 이제 고민. 야당은 더 고민. 그죠? 예. 이거 야당은 보시자고요. 답이 없죠. 뭘 고민을 해요. 답이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1차 명단을 공개했어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네 사람을 일단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근데 원래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언더찐윤, 뭐 쌍권 이렇게 얘기하지 대놓고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4명 딱 직격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리고 일단 잘한 거예요? 아니면 좀 무리수예요? 일단 늦었지만 전 잘하셨다고 보고 애초에 그 일요일 날 처음에 혁신안 얘기했을 때도 저는 실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위중하니까 지금 실명을 가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다 왜? 아니까. 근데 왜 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의문인 건 맨 예. 처음에 나와야 될 그 가나다 순으로 맨 앞에 그분들이 안 나오고 권인권? 예. 그렇죠. 일단은 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 두 분은 뭐라고 왜 얘기를 안 했냐가 의문인데 어쨌든 뭐 4명이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장동혁, 송원석 두 분 얘기한 건 의미가 있죠. 왜요? 송원석 의원 지금 비대위원장 된 이후부터의 행동이 특히나 윤상현 의원이 주최했었던 리셋코리아 그 모임에 참석한 거 예. 전환길 아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딱 집어낸 거고 예. 장동혁 의원의 행보는 뭐 갈짓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 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제동을 딱 걸은 거죠. 오. 아니, 저는 박다짜- 뭐 실명 거론한 거 잘했고요. 예.
그 거론된 분들이 혁신 대상 맞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왜 그 두 분, 그 네 분 이외에 앞서 거론해야 될 두 사람은 빠졌냐. 예. 물론 이제 그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당에서 그런 행사, 윤호개인 행사도 하고 또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혁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분들이 거의 공공연히 밝혔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거론함으로써 예. 결국엔 저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혁신위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을까. 그 얘기는 비대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의견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의총에서 예. 아마 20일 날 혁신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 의총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거예요. 예.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러면 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혁신은 또 한 번 자초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혁신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좀 조준 사격을 했어야 되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 조금 난사하는 느낌이에요. 8대 혁신안 그래서 예전 네, 연판장부터 뭐 쫙. 약간 본인이 이제 좌절감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한편에서 보기에는 너무 저 그 분이 자기 정치를 의식해서 예. 모두 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이제 개파 활동 중단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개파라는 건 정당이 없을 수가 없고 예. 개파 활동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를 일으켰던 개파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문제다. 이러면은 아무도 문제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은 다소 좀 전략적이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인 건데 장타자 보기에 예를 들면은 저 윤희숙 의원이 네.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안을 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좋아도 깨어야 서말이라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물을 도출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유효적절한 것이냐? 라는 어쩌면 예. 저런 것을 던진 거 보면 예. 내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한번 세게 질러보자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족적을 남기겠다. 예. 예. 인상이 지금 강렬하잖아요. 강렬하죠. 인적 쇄신 딱 이름 얘기하면서 내용 딱. 나윤장송 딱 이제 처단해야 된다. 김나박이 이어서 새로운 네. 네 명. 나윤장송이요? 네. 그 소나무는 참 나윤 장송. 그러니까 본인의 뭐 스타일, 기질, 성품도 한 몫을 했던 것 같고 예. 저희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혁신이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혁신을 할 수가 있냐.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전선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싸움의 전선이. 야. 본인은 역량이 지금 전력이 조금 약한데 전선을 넓혀놓으면은 이건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윤상현, 장동혁 이렇게 요 두 분으로 좀 한정을 했으면 예. 당내에서도 호응이 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좀 세력도 좀 붙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나경원, 송원석까지 하고 또 개파 모든 개파 다 잘못 이렇게 예. 해버리니까 편이 없어요. 편.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네. 예. 진짜 아무도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 그 윤희숙 혁신안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장성철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국회 내에서 당 내에서 예. 그래 윤희석이래 죄송해요. 하면은 더 잘했겠죠. 아유 별 말씀이에요. 윤희숙 예. 잘했다. 와 우리 응원한다. 예. 이런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립됐어요. 고립됐다. 아니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번 무슨 나윤장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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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 네 분의 이름을 지켜간 거는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으나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고 빠진 찐빵이다. 안고는 누군데요? 안고는 권행권이죠. 쌍권. 쌍권을 건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혁신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는 결국에는 혁신을 포기했구나 저는 보이는 게 자기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본인에게 혁신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윤희숙용 이미지 쇄신 혁신안이다. 그래서 본인으로 한 혁신이지 당에 의한 혁신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국민의힘의 혁신이 심플하거든요. 사실 뭐 복잡하게 8개 해서 모두 다 잘못했다. 나경원, 장동혁, 뭐 송원석, 뭐 나가라. 챗GPT한테 물어봐도 바로 잘 쓸 것 같아. 아예 그런 딱 하나예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1번하고 2번. 예.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 철회, 당원 투표.
예. 2번 5월 10일 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후보 교체의 책임론자에 대한 징계. 예. 그거 당원 투표. 이 두 가지만 하면 예. 바로 시작됩니다. 혁신이. 가동이. 예. 근데 계속 말로만 떠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위한 지금 혁신안을 던지고 있다. 예. 자 1분 남았는데 2부. 스스로 거취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나윤 장소한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거취로 밝히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 요구하는 걸로 보여요. 과거에 저희 당 차떼기당 됐을 때도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중진 한 20여 명이 예.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어허.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냐. 뭐 뺏짓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하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걸 읽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는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같아요. 아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예. 그만큼 정치적 DNA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정치적인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의원들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 타이밍에 뭘 해야지 나와 당에 도움이 예. 될지 나라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게 더 답답한 얘기네. 정치적인 뭐 거취 표명하면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오, 배지 달고 있어야 붙잡고 특권 들을지 이런 거군요. 방어막 예. 없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뭐 이거 3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타짜 내 타짜와 계속 이야기 해볼 건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최대 개파가 답도 없는데. 아니 예? 뭘 얘기해요? 분량을 답도 채워야 돼 없는데. 제가. 답이 없으니까 얘기가 편한 거예요. 답이 있으면요 답 틀리면은 힘들어요. 예? 그렇죠. 저기 친길계란 게 있어요? 친길게. 예. 최대 개파 친윤계. 길게. 그다음 두 번째 친한계 개파 그리고 윤희석 피셜 윤희석 대변인 주장으로는 단일 개파라면 친한계 1등이다. 왜? 친윤계는 막 흩어졌기 때문에. 뭐 예? 울산파 뭐 무슨 파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울산파요? 네, 울산파, 뭐 강원파, 어. 용산파는 한 명이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 제가 지역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럼 친윤계가 지역으로 강원파, 울산파. 그러니까, 예, 다 이 이해관계가 다른데 예. 그냥 이렇게 뭉쳐 있는 거잖아요. 예, 용산파는 한 명.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개파가 친한 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윤희석 대변인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그래요? 살아남아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친길계 이건 무슨 얘기냐?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비내는 책임당원 이런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윤희 사라진의 친길계 만들어 줄 서냐 이 얘긴데 이게 파장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개인이 입당하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죠. 지금 예. 보니까 아마도 대선 끝나고 예. 그 온라인으로 입당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가입 운동 때문에 입당한 거예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거.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네. 예. 예. 전한길 강사 혼자 들어왔어요? 세이브 코리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들도 당원 가입 운동할 수도 제 있잖아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우리 다 들어가자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세상 일이 참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광훈 씨가 갖고 있는 뭐 그 당의 자유통일당의 뭐 당원이 120만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전광훈 씨가 뭐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했으면 지금 저희 당 당원에 200만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움직임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 예. 이분이 그럼 왜 들어왔냐를 생각해 보면 전당대회? 그것보다는 아마 본인도 예. 여기 들어와서 이런 친길게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 개인이 전환기 씨가? 예, 지금 본인 지금 완전 일로 와버렸는데 와 보니까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그런 정신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것도 근데 있고 저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JTBC 보도 내용 말씀드릴게요. 한 줄. 참고로 친길계 전한길 개파가 생긴다면 친길계라는 건 안철수 의원의 표현인데 친길계 전한길 개파가 생긴다면 그 좌장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JTBC 보도 내용이거든요. 충분하죠. 나경원 의원도 될 수 있고. 나기훈. 야, 자 장타자 하시는 말씀. 정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한길 씨가 그럼 네. 전당대 나오겠네. 전당대회 나올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전당대회 없애 전환기를 비대위원장으로 김계리 비대위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악의 거릴 타선이 없는 멤버를 최악의 찾는다. 과장된 제가 이제 평론을 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저 분들이 외곽에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경산이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
상당히 뭐 강사할 때도 예. 참여해가지고 막 후원도 많이 해가지고 조지현 의원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인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옛날 야. 평가 받았는데 예. 이제는 한 발을 담근 게 아니라 두 발 다 그냥 몸을 완전히 푹 정치권에 담갔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전환기 씨 본인은 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는 아직 저 당원 심사가 계류 중이라고 해요. 그 사람 뭐 방송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전환기 변호사는 그러다가 그냥 계속 하잖아요. 막 그만 어떻게 믿어요? 정치권의 명언이 있죠.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전환기 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참 한심하긴 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 수준이랄까 이런 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현상이. 예. 그러니까 이틀 연속 전환기 씨를 불러서 예. 무슨 뭐 축사를 맡기고 토론자를 맡기고 했는데 근데 그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을 보면 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뭐 나경원 의원 또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고 근데 뭐 전환기 씨가 대단해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문제는 예.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세력이 중요한 거고. 예. 저는 전당대회를 의식한 일종의 이제 세과시 혹은 세력화 포석의 행사였다고 봐요.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출마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를 위한 세과시.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 무슨 리셋 코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데 행사를. 예. 뭘 근데 리셋한다는 거? 거기에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전한길, 그다음에 누굽니까 고성국, 강용석, 예. 서정욱. 예. 그나마 그중에 서정욱이 제일 정상이에요. 근데 뭘 리셋한다는 거예요? 당을 오히려 극으로 리셋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예. 뭐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대선 이후에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예.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을 예.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결집시켜서 예. 뭐 당권이 됐든 공천이 됐든 그렇게 이 정치를 이어가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전환길 씨 같은 사람한테 공간이 생기고 예. 그 사람의 발언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국민의힘 참 전환길이라는 인물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환길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전환길이라는 인물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가 중요하죠.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여전히 맹신하고 비상계엄 그다음에 정당.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해야 되고 윤석열을 버려서 당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버려서 대선에 졌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예. 이 지도부가 그 앞에 세워놓고 끄덕끄덕하면서 이게 예. 리셋을 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 당 자체가 망가진 이유가 전환길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망가졌는데 예. 다시 그거를 가져와서 아하. 말하자면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아하. 저는 고작 전환길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타짜 내가 궁금한 건 그 윤상현 의원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많이 그쪽으로 붙어 있었으니까 본인의 노림수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지도부가 갔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갔고 여러 비대위원이 갔습니다. 그 뭐지?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다면 중진 당 의원이 뭐 그런 저 행사를 하면은 지도부가 규택 수석 대변인. 곽규택 대변인 얘기했어요. 전 대변인. 전 대변인인가? 지금 수석 대변인 딴 사람이에요. 아 그래 어쨌든 곽규택 의원이 얘기하기를 아예 뭐 저 소속 의원이 그런 거 하면 행사하면 저 세미나 하면은 당 지도부가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기서 무슨 내용 하는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그런 걸 하기에 축사도 안 하고 좀 앉아있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예 그죠. 저 우리 해본 제가 얘기할까요? 예. 아니 난 궁금한 건 그럼 예를 들어서 개원급이 아니라 당 대표급이니까 당 대표의 부실장을 아 그렇지. 제가 그러게 알겠어요. 그러면 당 좀 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일정 보고를 할 때 다 내용을 보고를 해요. 누가 주최하는 거고 누가 누가 주최하고 누가 와가지고 어떠한 컨셉으로 주제가 뭐고 그런 거 네.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뭘 몰라요, 모르기. 그럼 모른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보좌진들이 그렇게 보고 안 했으니까 무능한 거죠. 일정 자체를 네. 특히나 지도부를 할 때는 일정의 배경까지 그리고 정무적 판단까지 해서 올립니다.
이거는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런 파장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일정이에요. 예. 일정이 곧 이 의정 활동이거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송은석 그 비대위원장이 축사는 써주라 해서 써줬고 본인은 축사를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몸뚱아리가 거기 가면 그 자체가 오해를 받는 정치적 행위인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 당대표잖아요, 사실상. 예.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의 성격에 예.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라면은 저 행사를 말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지금 그런 거 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 당 상황이.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그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가서 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일어났다. 예. 그거는 나는 정무적 판단 같은 걸 없어요. 라고 일종의 고백을 하는 거죠. 무능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냥. 아. 송원석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점도 봤어요. 뭐요? 그 전한길 씨가 하는 말에 이제 동의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잘 보면 이제 주최자가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예. 윤상현 의원이 행사라니까 품앗이 성격으로 간다. 예. 근데 보면은 24명 가셨는데 12명이 초선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럼 아직도 당 내에는 뭐 민주당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선 의원의 어떤 위세에 눌려서 예. 눈치 보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이 당이 계속 이러고 있다. 이분들도 객관식으로 전환길 행사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갑니다. 얼굴 보이려고.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아, 우리 윤따짜가 또 한숨을 쉽니다. 뭐, 예. 그렇지만 뉴스의 중심이에요, 지금. 워낙 또 새로운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기 때문에. 누구냐? 모스탄. 예, 모스탄이라는 사람. 뭐 일종의 검은머리 외국인인 거죠.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행정부 때 뭐 무슨 국제 형사 뭐 대상가 뭐 저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포입니다. 예. 모스탄이 접견을 하는 거 불발됐거든요. 특검이 일반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그걸 낭독했어요. 교정 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이랑 만남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부정선거. 지금 그 윤 대통령 뭐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부정선거 이런 거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은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입국할 때 인천공항을 막 꽉 메우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력하고 만나면 이분하고 만나면 또 그 분위기가 올라올 테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뭐 양심수라든지 예. 뭐 저항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예. 유리하다고 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특검이 이게 이제 어제 오후에 접견 일반 접견 예정돼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막아버렸어요. 일반 접견. 원래 일반 접견을 변호인하고 가족 말고 일반 접견 불허하는 거는 검찰에서 항상 많이 있는 일인데 어제 막아버렸거든요. 그 특검의 판단은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거 만나는 거 그냥 만나게 놔두지 뭐 아니 이걸 잘했죠. 지금 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 형사사법 절차는 불응하고 그리고 본인이 마치 여전히 법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예. 저렇게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그것도 이제 망상에 가까운 이제 자기 정당화를 저런 그 접견을 통해서 시도하겠다. 예.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 막아야죠. 국민들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거 안 막으면 또 오히려 특검이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잘 막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재판도 지금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내란 재판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어쨌든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면서 그것으로서 본인이 저항하는 모습 혹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뭐 자기 정당화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특검이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제 인치를 계속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뭐 형사소송법의 있죠. 절차상 할 수 예, 있고 예, 예. 다만 이제 교정 당국이 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특검이 가서 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직접 예.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뭐 검사 수사관 저 보내달라고 구치소가 요구를 했죠. 네. 법무부가 특검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타짜 보기에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은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뭔가 얻어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도움 되나요 본인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네. 모르겠고 네. 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되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고 네. 아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런 네. 생각만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 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추종하는 사람들 세력이 생기니까 예. 그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예. 참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저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신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예. 아니 이게 이상한 해괴망측한 행동과 일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예. 지금도 부정선거론을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치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치료 감호, 치료해야 돼요. 치료 감호 필요한 상태였던 거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전 모스탄에서 한마디 하면 예. 이분 강제 추방해야 됩니다. 강제 추방? 저는 그래도 될 만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고 뭐 출입국 관리법 보면 외국인 같은 그래서 경우에 한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한민국의 평온한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부정선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또 다시 뭔가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추방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년원에 갔다.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고 그 행위 자체가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주장하면서 했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원수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우리 국민의 여론을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이유만 해서라도 저는 강제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지금 모스탄이 별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해도 그럼 늦지 물어봐요. 않고. 그러면 정상회담 때 일단 일기 행정부에서 공직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방하면 차관 보고까지 했어요.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니고. 혹시 모스탄에 근데 대해서 이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별거 아닌 게 확인되면 그때 입국 금지를 하든. 구한말 때는 똑같잖아요. 온갖 외국인들이 와서 고종 황제 부부에게 뭐 멜랜드 지켜주겠다 루프나고 뭐 이런 그런 거 딱 그 느낌 들지 않아요? 제가 모스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근데 댓글 중에 어떻게 모스탄을 모를 수가 있냐 고든창은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든창은 누군가 그 두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중국계인 줄 알아서 모스탄 그래서 이름이. 단시더라고요. 단시더라고요. 단시. 그래서 탄인 거고 단현명이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뭐 또 중국 혐오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일종의 부정선거 이데올로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부정선거가 확산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에 맞춰서 상업적으로 맞춤형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니 앞서 김상국 의원은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의 개인 피셜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태극기 성조기 드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법리적 해결이 안 되니까 정치적인 해결책 그걸 넘어서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스탄을 윤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상국 의원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해주러 올 것이야. 예.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 항공모함 몰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얘기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관세 협상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세 과감하게 무관세 해줄 테니까 윤 전통 석방하시오. 사면을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진짜 그걸 기대한다는 그래서 장타자님의 말이 맞아요. 뭐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서울시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좀 정통하지 않으세요? 잘 알잖아. 우리 그쪽 상황을 잘 알지 아니 않으세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이런 잘 사람을 아시잖아요. 오세훈 초청해서? 씨는.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빌려서 누가 어떤 단체를 하려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 사람 온다는 얘기 알고 학생들이 항의해가지고 대관을 취소시켰다. 그게 이런 당연한 보도도 얘기죠. 있었고. 근데 서울시는 그 보도자료 형식, 하여튼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문서를 봤어요. 예. 예. 뭐라고 돼 있어요? 기조 연설을 그 사람이 하고 오는 사람이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쫙 있더라고. 반기문 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권위를 실어준 거잖아요. 예.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이구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하면서 빼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좀 근데 진짜 알겠어요. 저 외국 참타자 숙제 있어요. 그거 뭐요? 저 본방송 할 때까지 취재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시간 다 알아보기. 됐어요? 예.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안 있어요. 있어요? 어.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지금 부정선거의 음모론자인 모스탄 예. 국제적 음모론자잖아요. 예. 부정선거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흔들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국익에 부합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 모든 건 국익 중심입니다. 아하. 대한민국의 국익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놔야 협상도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스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기준을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추방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구속적 부심이 신청이고 내일 오전 심사인데 그럼 뭐 본인의 뭐 형사 피의자로서 권리니까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긴 직접 나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가만 보니까 남이 부르는 거는 안 나가는데 내가 하는 거는 나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특검 조사임을 또 안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뭐 예. 건강상의 사유 이런 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건강상의 사유면 구속적 부심이 어떻게 나가요? 예. 근데 지난번 체포적 부심 안 나갔었잖아요. 예, 안 나갔죠. 1차 체포영장 됐을 때 적부심까지 나갈까 싶은데 일단 어제 보도는 나갈 변호인단 수 있다, 쪽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은 건데 그것까지 나갈까 싶고 근데 저게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뭐 바뀔 게 있겠습니까? 어허. 지난번 구속 취소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다가 예. 그쪽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게 재구속 사유가 안 된다. 예. 동일 사건 가지고는 동일 사건이 아니잖아요. 죄명이 구속 사유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뭐 특검이 위헌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 이 실질 심사에서 적부 심사에서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특검 계속 안 나가면 특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진짜 막 테이저건 조홍천 의원 주장에 따르면 테이저건 쓸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냥 방문 조사해야 돼?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해야 돼? 아니면 억지로도 끌고 와야 돼요? 3살짜리가 땡깡 부리는데 네. 레이저건을 쏘면 테이저건 어떻게 쏴요? 그냥 저 윤석열 전 대통령 하는 행위들을 그냥 우리는 그냥 코미디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법률적인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러면 특검이 뭐 굳이 억지로 뭐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또. 막 문 잡고 막 이러고 건들지 마.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보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게 이제 그래서- 각종 피의자들에게 안 좋은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미디로 승화시켜서 승화까지 시켜야 되고 그게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뭐 우린 그냥 집에 가지 않아요. 이 빗길을 뚫고 네 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더 못 보냅니다.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해서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규 방송,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네타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